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 쉬웠죠? 자, 4번이죠? 정서적 발달. 좀 전에 앞강에서 제가 에릭슨의 심리적 발달 단계 8단계 암기하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정서 발달로 한번 가보면 자, 애착의 의미가 나오죠. 애착. 자,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 말 그대로 애착이에요. 출생 후 1년 이내의 영아와 어머니 또는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애착 형성의 결과가 후에 발생하는 정서적 안정성,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죠. 자, 그다음 애착 형성이죠. 애착의 형성. 자, 1단계, 2단계에서 3단계 나오는데 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암기하실 거 없겠고요. 한번 살펴보죠. 출생하고 2주. 영아가 다른 대상에 비해 사람을 비롯한 사회적 대상을 선호하면서 특정 대상을 고열하지 않고 모든 대상에게 애착을 보인다. 2단계 2주에서 6, 8개월까지죠. 자, 영아가 어머니와 타인을 구분하면서 시작되며 본격적 애착이 형성되는 6에서 8개월까지 지속. 애착 대상과 떨어지는 데 대한 저항은 보이지 않는다. 3단계. 자, 영아는 특정 대상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이며 애착 대상과 떨어질 때에는 격리불안을 겪게 되죠. 격리불안. 애착 대상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낯가림도 이때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자, 여기 격리불안이라든지 낯가림 여러분이 옆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애착의 유형 나오죠. 여러분 요거 체크해 두셔야 될 사항이죠. 특별히. 자, 우선 안정애착이 있고 불안정 회피애착, 불안정 양가애착, 불안정 혼란애착이 있습니다. 4개 일단 제목 익숙하게 보시고요. 자, 안정애착 봅니다. 낯선 상황에서 이따금 어머니에게 가까이 가서 몸을 대보거나 어머니가 없는 동안 불안해하다가 어머니가 떠났다가 돌아오면 열렬히 반기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애착적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고요. 두 번째, 불안정 회피 애착이에요. 천천히 가보죠. 어머니가 떠나도 별 동요가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떠나도 별 동요가 없고요. 자, 어머니가 들어와도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자, 이 유형은 어머니가 아기의 요구에 무감각하며 아기와 신체적인 접촉이 적고 화가 나 있거나 초조하며 거부하듯이 아기를 다룰 경우 주로 나타나요. 불안정, 회피. 회피는 피한다는 얘기죠. 피한다는 거. 자, 세 번째. 자, 불안정, 양가애착. 양가라면 양쪽 감정이 같이 있다라는 거죠. 자, 어머니의 접촉 시도에 저항하는 경향이 높다. 자, 어머니가 있어도 잘 울고 보채지만 어머니가 떠나면 극심한 불안을 보인다. 완전 양가 감정이에요. 어머니가 돌아오면 화를 내지만 불안정 회피 유형과 달리 어머니 곁에 보통 이제 있으려고 하죠. 자, 불안정 혼란애착입니다. 자, 애착이 불안정하면서 회피와 저항의 어느 쪽도 속하기 어려운 상태로 회피와 저항이 복합된 반응을 보입니다. 자, 이런 반응은 어머니와의 접촉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거나 구박받는 데서 오는 공포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통 해석이 됩니다. 자, 요거 이 해리 할로의 원숭이 인형 실험인데요. 이 해리 할로의 원숭이 인형 실험 때문에 이 실험은 이 실험 과정이라든지 내용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애착과 관련된 중요한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걸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자, 실험은 인간과 유전자가 95% 일치한다고 알려진 붉은 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붉은 털 원숭이를 어미에게서 떼어내 실험실에 넣고요. 자, 새끼 원숭이는 처음에는 어미를 찾아 미친 듯 울부짖지만 얼마 되지 않아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 이제 방에 들어가죠. 딱딱한 철사로 만들어진 원숭이 인형과 부드러운 천으로 만들어진 원숭이 인형이 있다. 철사 원숭이 인형에는 젖병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배를 불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밑에 새끼 원숭이는 천 원숭이에게 애착을 보였다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 원숭이는 우유는 없어요. 그죠? 다만 천으로 만든, 근데 딱딱한 철로 만들어진 건 우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새끼 원숭이는 천 원숭이에게 애착을 보였으며 철사 원숭이에게서만 젖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젖을 얻어먹고 다시 천 원숭이를 갖다라는 아주 간단한 실험이죠.
자, 심지어 전기 충격을 비롯한 가벼운 고통을 주어도 새끼 원숭이는 어지간해서는 전 원숭이에게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착의 어떤 영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누구 거죠? 해리 할로의 그죠? 애착 관련 실험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도덕성 발달 가보겠습니다. 자, 기본 개념 보죠. 도덕성 발달은 자, 정서, 행동, 인지적 요소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초기에는 외부적 통제에 복종하다가 도덕심이 성숙해질수록 점차 내부적 기준에 근거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 도덕성에 대한 접근인데 우선 뭐 프로이드적 접근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삐아제 그 인지적 접근이죠. 인지적 접근해 가지고 보통 나누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콜버그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그 기본 심리학에서는 반드시 보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우선 프로이드 가보죠. 자, 도덕성은 남근기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와 관련되어 발달하는데 이성 부모를 독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이 동성 부모에 의해서 좌절이 되면 극도의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동성 부모로부터 벌을 피하고 부모의 애정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 욕망을 제어하는 초자아가 발달한다. 다분히 프로이드적 해석입니다. 자, 죄책감과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동성 부모에 대한 동일시를 통해 부모의 도덕성을 내면화하면서 도덕성을 발달시킨다. 뭐 여아의 경우에도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보통 이제 느끼게 되겠죠. 자, 행동 접근. 자, 도덕성을 고유한 발달 과정으로 보지 않고 다른 사회적 행동과 동일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즉, 도덕적 행동을 보이는 성인을 관찰, 모방하는 관찰 학습의 과정을 통해 도덕적 행동을 학습한다, 배운다 이런 얘기죠. 행동적인 접근요. 그래서 이 모방이나 관찰의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두라죠. 반두라의 견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인지, 그죠? 삐아제, 콜버그 이런 사람들이죠. 자, 삐아제 도덕 발달. 요거 앞서 사실은 이제 이 삐아제의 경우에는 이 인지, 심리, 성적 발달을 보통 하게 되는데 이 도덕 발달 네 가지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단계 심리 운동 했죠. 자, 반복적 단계예요. 자신만의 기준에 기초 혼자서 따로 놀고 아무런 기준도 없고 규칙 자체가 없다. 그다음 2단계 타율성과 도덕 현실주의. 요 단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타인의 기준에 적합하죠. 어린이들의 놀이에서 초보적인 규칙들을 이해하기 시작하며 부모나 교사 등 성인들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는 행위 규범들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세 번째, 도덕성과 자율성과 도덕적 상대주의. 자, 인간관계가 종적 관계에서 횡적 관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제 친구들 관계로 가게 됩니다. 이동하며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 경쟁을 시도 동료들 간의 협동적 놀이 단계에 이릅니다. 여기서 협동적 놀이 단계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요. 자, 네 번째 4단계 자율성과 도덕적 상대주의에 관한 형식적 추리. 자, 행동 판단의 결과에 치중하지 않고 그 이면의 동기를 생각하며 보편 추상적 근본 원칙을 정해놓고 그 원칙으로부터 개개인의 구체적 규칙을 유도하는 단계다. 앞서 우리가 앞차에서 보신 삐아제 인지 성적 발달 단계 4단계와 구분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의 단계가 나옵니다. 이 콜버그도 여러분이 암기하실 사항입니다. 사실은 총 이제 넓게 보면은 3단계인데 각 단계별로 2개씩 있어요. 그래서 총 6단계거든요. 자, 전관습적 도덕, 관습 도덕, 그다음 원리적 도덕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단계고요. 자, 전관습 또는 뭐 전인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자, 1단계 처벌과 고통 지향. 2단계 개인적 쾌락이에요. 요거 그냥 그대로 암기해요. 자, 1단계 처벌과 고통, 처벌을 피하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도덕적이라고 봤더라라는 겁니다. 콜버그가. 다음 개인 쾌락, 자신과 타인의 욕구 충족이 도덕적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관습으로 들어가죠. 또는 뭐 인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습적으로 들어가면 자, 착한 소녀나 소년 지향. 옆에 보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도덕적이다. 그다음 4단계가 법 질서 지향이죠. 법과 질서의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도덕성을 판단한다.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원리적 도덕성. 자, 5단계 사회적 계약 지향.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가 인정하는 기준 행동을 도덕적이라고 봤다. 다음 보편적 원리, 정의를 성취하고 추상적 보편적 원리를 지향합니다. 자, 이건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암기예요. 6단계를 쭉 암기를 하고 내용 그 자체는 옆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보시면 자, 전생의 인간 발달 과정입니다. 자, 특이한 사항은 없어요. 이 단계별로 특징 정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영아기, 0에서 24개월 보죠. 신체 운동 기능입니다. 영아기 신체 기능과 운동 기능은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난다. 자, 머리에서부터 아래, 다시 말하면 상부에서 하부로 가는 겁니다. 발달은 상부에서 밑으로 발달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심에서 끝으로 갑니다. 중심에서 말초 단계로 가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에도 큰 운동서부터 배우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까지 이제 발달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체중의 발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건 뭐 이 체중을 구체적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겠고 체중은 뭐 쭉 발달한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내일 가보죠. 자, 출생 시 영아의 뇌는 성인의 25% 정도이다. 1년 사이에 성인 뇌의 66, 2세는 75, 5세 말쯤에는 90%에 달한다. 출생에서 2세까지를 뇌의 급진적 성장 시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급격하게 큰다. 자, 다음 반사운동. 앞차 시에도 제가 반사운동이 나오는 시기가 있었다 그랬는데요. 자, 신생아의 정상적 판단 척도인데 자, F가 척도 나오죠. 이 F가 척도가 옆에 이제 참고해 보겠습니다. 심장 박동이나 호흡, 근육 긴장, 반사 및 반사의 민감성, 그리고 피부색의 5가지 범주로 구분, 출생 1분 및 5분 후에 실시하는 게 보통 F가 척도인데 자, 이래서 이게 정상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대로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브라젤튼의 신생아 행동 평정 척도 등이 기준이 된다 보시면 되고 자, 반사 기능이에요. 생존 반사, 생존에 필요한 호흡, 동공, 빨기, 삼키기, 그죠? 연화 반사죠. 스왈로우 삼키는 거 연화 반사. 자, 원시 반사, 자, 종 특유의 반사 기능, 바빈스키 반사, 잡기 반사, 모로 반사예요. 여러분 바빈스키 반사는 금방 사라지기는 하는데 간지럽히면 발바닥을 쫙 피는 이것을 바빈스키 반사라고 하고 잡기 또는 파악 반사라고도 하죠. 먼에 손을 쥐어주면 이렇게 딱 잡게 되는 요 반사고요. 자, 이 모로 반사인데 이 모로 반사는 놀래키게 되면 몸을 쫙 폈다가 오므려지는 이런 반사를 보통 이제 모로 반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자, 운동 기능, 이행 운동. 일정한 계열적 순서에 따라 발달. 턱을 들고 턱, 그다음 가슴, 앉고 기고 서고 걷는다. 이 순서대로 있더라. 이행 운동. 그다음에 협응 기능. 자, 많은 운동 기능은 시각, 청각 등의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 간의 협응을 요한다. 유아기 동안의 협응 기능은 급격히 발달한다. 그래서 이쪽 손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거 이런 것이죠. 또 보면서 뭐를 잡는 거 이렇게 같이 일어난다 이거죠. 자, 이제 자, 감각 운동 나옵니다. 이것도 앞서 보신 사실 피아제죠. 자, 이 시기 영어는 감각 운동에 의해서 환경을 이해한다. 자, 도식 스키마 형성된다 그랬죠. 자, 손에 닿는 물체를 손으로 잡아서 입으로 가져가는 빠른 반사 기능과 손으로 잡는 반사 기능을 통해서 도식을 형성. 대상용 속성 앞서 보신 거예요. 물체가 시야에서 사라지더라도 계속해서 존재한다. 인지가 이렇게 발달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안 써 있습니다만 앞서 보신 피아제의 견해예요. 자, 감각 운동기의 하위 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3, 4, 5, 6단계까지 해서 상당히 많은 감각 운동기의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 깊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이제 쭉 읽을 테니까 그 중요한 팩트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단계 반사예요. 출생에서 1개월. 출생 직후 영아는 입에 닿는 무엇이든 빨고 손에 닿는 것은 잡으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1년의 반사 기능을 반복적으로 연습. 즉 자신의 지닌 반사 기능에 환경 내 여러 자극을 동화시킨다. 2단계 1차 순화 반응기죠. 자, 반사 기능이 감각 운동적 도식으로 발달. 개개인의 도식은 보다 정교화되고 개인의 독립적인 도식들이 통합, 보다 큰 단위의 도식을 이룬다. 3단계 2차 순환 반응. 환경 내에 있는 사물이나 사태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탐색하는 행동 보인다. 손을 흔들다 우연히 공중에 매달린 딸랑이죠. 딸랑이를 건드리면 환경 내 변화가 흥미로워 이를 계속하게 된다. 이처럼 환경과 관계 속에서 단순 행동을 반복하는 단계를 2차 순환
반응이라고 한다. 단순 행동 반복. 4차 2차 도식 협응기. 자, 먼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지각,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성취할까를 찾게 되는 의도적 행동을 보이고, 딸랑이를 잡으려는데 중간에 배기가 있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배기를 치우고 딸랑이를 잡는다. 이처럼 두 개의 도식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2차 도식 협응 같이 한다는 거죠. 협응이라고 한다. 이는 의도적 문제 해결 행동이고 실질적 지적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자, 5단계 3차 순환 반응. 수단과 결과 간의 관계를 탐색. 예를 들어 우연히 비누를 떨어뜨리면 떨어지는 속성에 흥미를 갖고 다른 높이나 각도 또는 빵이나 장난감과 같은 다른 물건들을 떨어뜨려 그 떨어지는 현상의 차이를 본다. 자, 이처럼 새로운 실험을 통해 사물을 탐색, 속성을 파악하며 새로운 도식을 형성한다. 마지막 6단계죠. 내적 표상 단계. 전 조작기로 이행하는 중요한 질적 변화를 겪는데 2단계가 되면 눈앞의 사물이나 사태를 내재적으로 표상하는 심상을 형성할 수 있다. 표상이 형성되면 지연 모방이 가능하며 눈앞에 없는 대상에 대한 사고가 가능하게 되죠. 앞에 보신 그 피아제의 내용을 조금 깊게 좀 자세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유아기 갑니다. 자, 신체 및 운동 갑니다. 자, 걷고 뛰고 그다음에 도약, 그 다음에 대소변의 통제 등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인지, 기호적 기능. 자, 가상놀이. 가상놀이란 가상적 사물이나 상황을 실제 사물이나 상황으로 상징화하는 놀이다. 이 상징화라는 거와 아울러 물활론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활론. 물활론. 물건에는 활론, 즉 활, 이걸 생명으로 보시면 되죠. 모든 생물체에는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생명이 있다. 모든 생명, 모든 물건에는 이런 분필이나 칠판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보는 게 물활론이고요. 요게 형성되는 게 유학이죠. 자, 그 다음에 가상놀이란 가상적 사물이나 좀 전에 읽은 거죠. 상징화한다. 유아의 진화된 인지적 활동이며 상상력, 창의력을 기르고 사회성, 사회 인지 능력 발달한다. 자기중심성, 타인의 생각, 감정, 지각, 관점 등을 자신의 것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전 조작기의 특징. 자신의 위치에서만 사물을 이해할 뿐 타인의 위치에서 보이는 사물의 모습을 추론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적 시각 조망입니다. 자, 직관사고. 대상이나 사태가 갖는 한 가지의 가장 유력한 지각적 속성에 의해 그 대상이나 사태의 성격을 판단하는 유아기의 중심화된 사고. 직관적 사고에 지배되는 것은 가역성이라는 논리적 조작을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자, 여러분 피아제 앞에 보신 거니까 뭐 좀 생소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다음 분류 개념의 발달 특징이죠. 개념 발달의 특성. 분류. 유사성에 따라 분류하여 이들의 공통적 범주를 찾아낸다. 서열. 특정 속성에 따라 순서를 찾는다. 공간. 자, 위, 아래, 오른쪽, 왼쪽, 먼 곳, 가까운 곳 등의 대상의 위치, 방향, 거리 등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인과, 어떤 현상의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를 추론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아동기 갑니다. 7에서 12세. 자, 신체적인 특징인데, 자, 골격계, 뇌, 척수, 내장기관 등과 같은 신체 내부 기관을 보호, 근육계와 더불어 신체 전반적 물리적 지지를 담당하고 있다. 뼈 조직이 유연하고 상처나 충격에 대한 회복 속도가 빠르다. 신경계, 대뇌는 정보 기능을 통제, 손에는 자세를 통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자, 가볍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근육계, 연령의 증가함에 따라 길이와 폭이 증가, 쉽게 말하면 발달하죠. 급속히 발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여러분 암기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그다음에 운동 기능도 급속한 발달이 일어난다. 특별히 제가 정리해드릴 내용은 없겠고요.